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일 일요일 손상대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인에게서 군기가 빠지면 육갑을 하게 되고 야당에게서 야성이 빠지면 헛수아비가 되고 사회 질서에서 법치가 빠지면 그 나라는 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야성이 빠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20대 국회에서는 그나마 싸움닭이 좀 보이긴 했는데 지금은 모래사장에서 동전 찾기 정도입니다. 오늘 뉴스 까보기는 일요일인 만큼 통합당의 현실을 좀 까보고 미래 즉 내일을 한번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부탁드릴 것은 통합당보다는 제1야당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민들만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통합당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민심을 제대로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민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세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과연 지금의 통합당으로 내년 4월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그 다음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승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합당은 자신 있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제 판단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넘어서서 승리하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이 판단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판단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4.15 총선에서 쏟아져 나온 부정선거 증거들을 연상을 하면 이후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개입 안 되리라는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합당은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 따져야 할 것도 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후 선거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또다시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부정선거는 선거가 치러진 뒤에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애국국민들은 5.9 대선과 6.13 지방선거를 의심했기 때문에 4.15 부정선거의 증거자들을 찾아내고자 선거 이전부터 수많은 국민들이 마치 내일처럼 달려들었고 그 결과 이처럼 많은 정황 증거들을 찾아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정황 증거들을 보고도 통합당은 하나같이 입을 닫았고 지금 부정선거 규탄에 나선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법조인, 교수, 군인, 언론인 뭐 할 것 없이 수많은 전문가 집단까지 규탄 시위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표를 강탈당한 통합당만 나몰라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통합당이 애써 부정선거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고 해도 적어도 이번 4.15 총선에서 보란듯이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또다시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통합당이 적어도 끝까지 따져 물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의사협회의 6번에 걸친 권고도 무시해버리고 중국 전역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우한 폐렴의 창궐을 핑계로 선거를 앞두고 긴급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뿌려댄 금품 살포는
우리가 아니라 통합당이 목숨 걸고 밝혀내야 하는 대표적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만약 반대로 통합당 정권에서 벌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이 가만 있었겠습니까? 시민단체들과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어. 아마 우파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도 100번은 더 당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둘째는 매사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통합당의 가장 맹점일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제가 보는 통합당 안에는 책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심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지지자들을 넘어서 국민들과 함께 울어야 할 때 같이 울고 싸울 때 같이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통합당은 항상 민심과는 반대로만 갔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무소불위에 한술 더 떠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폭주. 과연 무엇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 통합당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 몇 마디로, 대변인 논평 몇 번으로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민주당을 아예 보란듯이 드러내놓고 통합당을 아예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무시 뒤에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오는데 아무리 봐도 통합당은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꼭 야성이라고 해서 머리에 띠를 메고 몽둥이를 들고 장애투쟁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당이라면 여당이나 정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적재적소의 투쟁력을 발휘하다 못해 제지하지 못한다면 속도라도 늦추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눈치를 보기 전에 민심부터 읽으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통합당은 민주당과의 말싸움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에는 말빨 센 사람, 뻔뻔함이 강한 사람들이 차고 넘치다 못해서 투쟁력 높은 사람들도 거기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통합당은 워낙 양반들이라 뻔뻔하지도 못하고 거짓말도 잘 못하고 싸움이 싫어서 투쟁력도 없고 말빨 센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나마 20대 국회에서는 정미경, 전희경, 김진태 이런 의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송에서도 여러 번 뵀지만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분이 이야 이거 한번 당대표 나와서 빵빵 물어 뜯으면 아마 분위기 반전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싸움을 해본 사람이 싸움을 하고 싸움 딱이 돼야 싸움을 걸고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제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은 아마 본인들이 제일 잘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보십시오. 통합당에서 거대 여당 민주당의 각종 입법 강령의 대응 방법으로 장애투쟁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지난달 30일 김종인의 만류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 않습니까? 전략과 전술이 부족하고 났어야 결국에는 바로 나서야 될 타임 설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 그대로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나서야 할 때 나서야 되는 것이고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나서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서야 할지 안 나서야 할지 이것조차도 결정을 못 내리고 타임 설정도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민주당에 또 뒤통수 맞습니다. 민주당을 잘 보십시오. 대부분의 공격이 보기에는 헛술한 것 같지만 이들은 사전에 치밀한 프레임을 짜고 여론의 간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설정 물러나는 척, 됐다 싶으면 그대로 내지르고 절대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격력을 가진 사람들을 앞으로 정렬시키고 야당이 물고 늘어지면 융단 폭격을 퍼붓고 여론이 삐딱하게 돌아가면 사과하는 척 하면서도 결국엔 그대로 밀고 갑니다. 한번 두 눈 크게 뜨고 잘 한번 지켜보십시오. 민주당에는 욕먹을 사람은 욕먹고 비난받을 사람은 비난받고 얻어 터질 사람은 얻어 터져 가면서도 끝까지 자신들이 목표한 것을 관철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대 자당 의원들의 해코지나 목을 치지 않습니다. 통합당은 반대잖아요. 민주당이 공격하면 바로 제명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말싸움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내투쟁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장외투쟁을 해야 하는지 혼자 해야 하는지 국민과 함께 해야 하는지 정확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뭐 이른바 문바 노바 조바 이바 뭐 대깨문 같은 이런 강성 지지자들 즉 빠들이 많지만 정작 통합당은 자신들을 지지해준 태극기 세력은 물론이고 맹목적 지지자들까지 다 차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모양 이 꼴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단한 토끼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반대할 때 그 당의 62정은 적과 함께 찬성을 했고 이번 총선에서는 유승민 세력을 받아들이면 망한다고 했지만 결국 지지자들을 버리고 유승민을 선택함으로써 총선 전체로 볼 때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신길전에서 4.15 부정선거를 밝혀내서 빼앗긴 국민들의 주권과 강탈당한 통합당의 표를 찾아와야 된다고 나섰더니 이준석이나 하태경 등이 앞장서서 반대로 우파 국민들을 매도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4.15 총선 이후에는 김무성 등이 총선 패배 원인을 극우 유튜브 및 태극기 세력 때문이라고 막말을 쏟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고도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셋째는 반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만약에 정권이 주사파들에게 넘어가면 결국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될 것이라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길거리로 나서서 탄핵 반대를 부르짖을 때 새누리당의 62적은 죽은애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물론 핑계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우파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권을 빼앗긴 이후에도 양반 행사를 하면서 아무런 투쟁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15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동조한 것을 석고대죄하고
반드시 정권을 되찾겠다는 이런 굳은 의지만 밝혔어도 이렇게 패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부정선거 때문에 결과는 같았겠지만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통합당과 국민들이 손을 잡고 함께 투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최근 통합당이 연일 의총과 상임위회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규탄하지만 씨알이 안 먹히지 않습니까? 또한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법안 처리가 진행되는 속수무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통합당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야당의 힘으로 여당의 의회 독재 및 문재인 정권의 무소불위를 꺾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외투쟁을 반대한 김종인을 보세요. 세상이 과거와 다르다. 길에 나가서 외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에서 외친다고 되는 건 있습니까? 그동안 통합당의 장외투쟁에서 왜 실패를 거듭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버리고 자신들만의 유세형 투쟁을 했기 때문에 끝에는 하나도 건진 게 없었던 겁니다. 아니, 좌파들을 보십시오. 좌파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집회에 살짝 가서 몸만 씻고도 결국 얻을 것을 다 얻지 않았습니까? 통합당은 지금이라도 진솔한 반성의 자세를 내비치고 태극기가 됐건 부정선거가 됐든 진정성 있는 손을 국민 앞에 내미십시오. 그리고 장내가 됐든 장외가 됐든 투쟁해 보십시오.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투쟁행 높은 사람을 당 대표로 앉히겠다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낙선한 사람들이라고 배척해서도 안됩니다. 즉 당내 투쟁액과 당내 투쟁력이 결합되지 않으면 이 정권은 물론 민주당의 폭주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 통합당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장외투쟁은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론이나 여론을 너무 의식하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싸워서 여론을 주도하면 언론도 따라올 것이고 여론도 덩달아 따라올 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통합당 편들어주는 언론이 있습니까? 여론조사기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통합당은 허구한 날 중도만 찾다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집토끼부터 제대로 관리하십시오. 돌아선 지지자들이 다시 등을 돌리도록 진정성을 보이라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좌파 독재와 공산화 덫질의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제1야당이 헛수아비처럼 서 있으면 누가 통합당을 응원하겠습니까? 지금 통합당 생각대로 가보십시오. 국회 내에서 무소불위의 거대 여당을 향해 쏟아낼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쓴소리 그것뿐일 때 민주당이 듣기는 합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지금 통합당이 국회 내에서 쓴소리 이외에 물리적으로 대항할 마땅한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제 판단은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결국 통합당은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내어준 후에 그때 가서 장애투쟁이라면서 길거리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거들 떠나보겠습니까? 가뜩이나 투쟁력 없는 정당인데 자꾸만 밀리면 결국 당 내부에는 무력감이 커지기 시작해서 정작 팔을 걷어붙이고 싸울 때는 뒷짐지는 구경꾼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모습은 이미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투쟁에서 통합당은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뒷짐지는 구경꾼.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십시오. 지금 통합당 앞에는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통합당은 둘째치고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조차 되찾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당장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그 방법의 최상은 모든 우파 세력들과 함께 손을 잡고 무소불위와 독재를 일삼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머뭇거리면 늦습니다. 이미 이 정권과 민주당은 대선 프레임까지 끝났고 이제는 영구 집권의 시나리오를 계획대로 가동시킬 겁니다. 버스 떠난 뒤에 손흔 드는 그런 통합당이 되지 말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통합당은 얼마 전에 시민 정창욱 씨가 국회에서 나오는 문재인에게 신발 한 짝을 던졌다고 국민들은 그들에게 신발 열사, 구두 열사 같은 애칭을 붙여주면서 같이 강불했던 그 온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정신 좀 차리라고 통합당에 다른 건 몰라도 왜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에게 던진 이 신발 한 짝이 국민들을 하나로 끌어모았는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투쟁이지만 너나 할 것 없이 그에게 박수를 보내는 이런 민심을 통합당이 제대로만 읽을 수 있다면 통합당을 떠났던 많은 지지자들이 다시 돌아갈 겁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오전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